안녕하십니까. 데스론 조성준입니다. 자, 오늘은 운동 전후에 하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조금 무거운 과제라서 짧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운동 전후에 하는 스트레칭이 과연 정말 필요할지, 그리고 정말 운동 부상 방지나 회복에 정말 좋을지, 이에 대해서 안 어울리지만 참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트레칭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정적 스트레칭, 그리고 동적 스트레칭, 전수축 후 스트레칭, 이렇게 세 가지인데, 말 그대로 정적 스트레칭은 느리고 그리고 일정한 속도에서 스트레칭을 동작을 이렇게 수행하는 건데, 발목은 뒤로 발목이 최대한 꺾인 상태에서 뒤에 비복근이 늘려나게 해주는 그런 고정시켜서 유지하는 스트레칭 방법을 말합니다. 정적으로 그 스트레칭 하는 동작에서 스스로 혼자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누가 이렇게 잡아서 살짝 더 강하게 늘려주는, 본인이 갈 수 없는 범위를 편안하게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동적 스트레칭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능동적, 수동적. 그리고 두 번째, 동적 스트레칭이죠. 동적 스트레칭은 빠르게,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동적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스트레칭을 한 뒤에 다음 운동을 할 동작에 연관을 지어서 아마 하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나 점프 운동 같은 걸 할 거면 발목의 스트레칭, 위에 영상처럼 이런 동작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전수축 후 스트레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에 수축을 해놓은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인데, 이 스트레칭 방법은 능동적인 근활동이 동반돼야 합니다. 근수축을 하고 그리고 수동으로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 PNF나 머슬 에너지 테크닉, MET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흔히 운동 전후로 하는 스트레칭은 정적 스트레칭,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능동적 자가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한 얘기들 중에서 운동 전에 스트레칭하면 운동 중에 발생하는 부상을 줄이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두 가지 논문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결론을 내린 여러 개의 1차 연구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그걸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결론은 운동 전 스트레칭이 부상을 줄일 수 있다는 통계적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예상 밖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게 스트레칭에 목숨들을 걸고 있을까요? 일단 앞서 언급한 체계적 문헌 고찰의 결론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지, 스트레칭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거나 스트레칭 하지 말라고 권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결론을 내 비판적인 그런 논문들도 많아요. 체계적 문헌 고찰들의 결론이 여러 가지 운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부상의 범위도 골절이나 근육 손상, 다양한 부상, 여러 가지를 너무 이렇게 총괄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에 대해서, 어떤 동작에 대해서 그 적합한, 그 운동에 적합한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시행했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논문들의 스트레칭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보면 근육이나 힘줄 관련된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많대요. 그래서 스트레칭 후에 운동 수행 능력의 감소에 대한 주장도, 이건 스트레칭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규칙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스트레칭을 시행한 경우에는 운동 수행 능력의 향상이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꽤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근골격계의 만성 통증이나 정형외과적 손상의 회복에 스트레칭이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도 많아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운동 전에 시행하는 스트레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운동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이 이제 시행되는 운동 프로그램에서도 모두 스트레칭이 포함되어 있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경험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에도 많은 엘리트 선수들과 운동 단체들, 선배님들이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해왔고 지금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스트레칭은 어디를 늘려야 될까요? 일단 그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힘줄 구조를 보면 텐던, 그러니까 힘줄이 있고 거기에 붙어서 힘줄이 뼈에 붙어 있고, 그에 붙어서 이제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뼈에 붙지 않죠. 그래서 그 긴장 길이와 반비례 함으로 이제 근육 힘줄 구조의 길이를 늘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렇다면 근육과 힘줄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늘어날까요? 힘줄의 구조를 보면 스트레칭 되지 않은 상태에서 콜라겐 섬유들이 구불구불하게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스트레칭을 하면 그게 펴지면서 늘어나지만 그 정도가 소름 끼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4에서 6%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근육의 경우에는 그 중첩된 미세의 근육들이 그 사이가 이제 활주가 되면서 수축이 이루어지는데, 스트레칭을 할 때 중첩되지 않은 부분이 늘어나면서 원래 길이에 1.5배까지 늘어난다고 하죠. 1.5배, 150%에 꽤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통해 늘리고자 하는 구조는 주로 근육이 되고, 스트레칭 동작을 할 때도 관절 범위를 이용해서 최대한 늘리는 동작으로 시행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실제 스트레칭을 할 때 유지 기간과 횟수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저는 몸쪽으로 느끼지만 그래도 과학적인 근거를 대야 되니까 실험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면, 스트레칭 후에 관절 범위가 ROM이라고 하죠. 레인지 오브 모션, 그 늘어나는 범위예요. 증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확연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효과가 15초에서 30초를 시행했을 때 가장 베스트한 그 범위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걸 넘어가게 해서 큰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소름 끼치게 더 이상의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초에서 30초를 가장 권유를 하고, 저도 해본 결과 20초 정도가 가장 좋더라고요. 대부분 그리고 2회에서 4회 정도를 권장을 하는데, 또 횟수 또한 세트 또한 반복한다 해서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5초에서 20초 정도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3번 정도를 실시하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제 스스로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에도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면 그리고 막상 실제 스트레칭을 해보면 그 세트가 첫 번째 15초를 딱 늘리고 끝내는 거랑 바로 반대쪽으로 갔다가 다시 그쪽으로 왔을 때 그리고 그걸 2번, 3번 반복했을 때 더 많이 편안하게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건 실제 제 경험이고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스트레칭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초씩 3세트를 해당 부위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솔직히 운동을 들어가면 이거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 제가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와서일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얘기를 해보면 15분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했던 발목 스트레칭을 했어. 열심히 뛰었어. 그 15분 후에는 그 스트레칭의 효과가 감소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제 경험상에도 그러하고 많은 운동 선배님들과 뭐 그런 분들 운동을 정말 잘하시고 그런 뭐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들도 부상은 몸은 안 풀어서 온다고 해요. 몸을 풀어야 부상을 오지 않는데 몸을 푼다는 그 표현 자체가 뭐 스트레칭과 웜업, 조깅 뭐 그런 살짝 몸을 가볍게 열을 내는 그런 동작들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운동 전 스트레칭은 제 생각에는 이래요. 야, 이제 운동할 거니까 니들 준비해. 가자. 이런 개념. 그리고 운동 후의 스트레칭은 자, 이제 다 했어. 고생했다. 이제 좀 이렇게 릴렉스도 좀 하고 쉬고 내일까지 이제 회복을 좀 해놔. 라는 개념 정도로 시간이 없더라도 운동을 뭐 조금 줄여서라도 제가 꼭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제가 뭐 어깨 부상에서 탈출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뭐 한 명으로서 격하게 스트레칭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래서 뭐 조사를 해본 결과들을 꽤나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번 영상 꽤 지루할 수 있었는데 뭐 짧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운동을 함에 있어서 부상에 대한 빈도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더 좋은 컨디셔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